플로로탄닌이 왜 주목받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좋다는 성분이 또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로탄닌은 단순히 몸에 좋은 해조류 성분 정도로 끝낼 물질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이 성분을 보는 이유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가 망가진 문제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들어 성염증, 면역 환경의 붕괴,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생존 신호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로로탄닌은 바로 그 여러 지점에 동시에 관여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로로탄닌은 주로 감태 같은 갈조류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계열 물질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로로탄닌이 하나의 단일 성분이 아니라 플로로글루시놀이라는 기본 단위가 반복적으로 결합한 여러 분자들의 집합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 가지 작용만 하는 성분이 아니라 구조가 다양한 만큼 작용 경로도 여러 갈래로 연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왜 면역과 연결될까요? 면역은 강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약하면 비정상 세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흔들리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오히려 몸의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환경을 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플로로탄닌은 여러 연구에서 염증 반응과 관련된 NFB, MAPK 같은 경로를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 방어와 연결된 HEHO, 일축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시끄럽게 염증 신호를 내보내는 상황을 낮추고 손상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킬포인트입니다. 암은 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포가 살아남기 쉬운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세포가 생겨도 몸 안 환경이 덜 망가지면 그 세포가 커지고 버티는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플로로탄닌을 단순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환경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후보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암에는 왜 연구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세포자멸상, 즉 스스로 죽어야 할 세포가 죽는 과정입니다. 암세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원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원래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플로로탄닌 계열, 특히 에콜류와 디에콜 같은 물질들은 여러 전임상 연구에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조기 진행을 막고 카스파제 활성, 시토크롬시 방출, 엑스비티아이 조절 같은 경로를 통해 세포자 멸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암세포가 버티는 스위치를 낮추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킬포인트입니다. 플로로탄닌은 면역을 무조건 올린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염증, 산화, 스트레스, 비정상, 생존 신호를 조절하면서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운 조건을 흔드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 치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느냐만 보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정상세포가 얼마나 손상을 덜 받는지, 조직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염증 반응이 얼마나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플로로탄닌은 이런 맥락에서 방사선이나 산화 손상, 염증성 손상 환경에서의 보호 가능성까지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항종량 가능성뿐 아니라 손상 환경 자체를 덜 악화시키는 방향에서도 가치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킬포인트는 이겁니다. 좋은 성분은 강하게 자극하는 성분이 아니라 무너진 환경을 덜 무너지게 만드는 성분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장기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엽도, 염증도, 산화 스트레스도, 간도, 장도, 혈액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주목받으려면 한 지점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야 합니다. 플로로탄닌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꾸준히 논문에 등장합니다. 항산화, 항염증, 세포자 멸사 유도, 세포주기 조절, 신호전달 조절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플로로탄닌은 지금 당장 어떤 암을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근거는 매우 흥미롭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이 전임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볼 때는 기적의 성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과학자들이 계속 이 물질을 들여다보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플로로탄닌이 면역과 암에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암세포의 생존 신호와 세포주기, 세포자 멸사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데 있었다. 조동, 몸의 환경 전체, 즉 암세포가 버티기 쉬운 조건 자체를 흔드는 후보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정도라, 플로로탄닌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 염증, 면역 환경, 암세포 생존 신호라는 핵심 축에 계속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이해하면 이 성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로로탄닌은 한 번의 유행으로 소비될 소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전 중심으로 계속 추적할 가치가 있는 물질입니다. 더 깊은 논문 기반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디에콜, 에콜 88B9처럼 플로로탄닌 안에서도 어떤 분자들이 주목받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